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약도 무작정 복용하면 오히려 병이 납니다. 그렇다면 보약은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요즘 보면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약을 찾습니다. 또 심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손주를 데리고 온 할머니가 손주에게 보약을 처방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피로하고 몸이 약하다고 해서 보약을 먹는다면 오히려 증상과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약도 복용해야 할 증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는 허죽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하면 보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허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찰은 처방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한의사들은 처방을 하기 전에 환자의 증상을 8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합니다. 이것을 8강변증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음양. 음양은 환자가 호소하는 병증이 음증인지 양증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음증은 냉증이나 호르몬, 침, 눈물, 소변, 건조함 등 진액과 관련된 병증이고, 양증은 급성 염증성 질환이나 열감을 호소하는 병증입니다. 그리고 표리. 표리는 환자의 병이 피부 쪽 밖에 있는지 아니면 오장육부로 병이 안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통 감기와 같은 감염증이나 피부 질환을 표증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열. 한열은 한증인지 열증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한증은 몸이 차서 병이 나는 것이고, 열증은 열 때문에 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쓰이는 약재나 처방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허실. 본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죠. 허실은 허증인지 실증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허증은 기운이 없어서 나타나는 병증이고, 만성피로, 무기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허증은 다시 기어인지 혈어인지 혹은 음어인지 양어인지를 구분합니다. 보통 기어가 심해서 냉증을 동반하면 양어에 빠지고, 혈어가 심해져서 열증이 동반되면 음어에 빠집니다. 어쨌든 보통 말하는 보약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어증, 혈어증, 음어증, 양어증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방됩니다. 다음은 실증입니다. 실증은 쓸데없는 기운이 넘쳐나거나 뭉쳐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속열과 변비가 심하거나 기운이 많이 뭉쳐서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와 위장에 팽만감이 있기도 하고, 양쪽 어깨가 돌덩이가 올려져 있듯이 무겁고, 이처럼 불필요한 기운이 넘쳐나는 경우를 실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증에는 보통 치료약을 처방합니다. 그래서 실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하면 사하라. 만약 실증에 보약을 처방하면 증상은 악화됩니다. 불이 났는데 기름을 붓는 것 같고, 환자는 교감신경 흥분 상태인데 다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처방을 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열감을 호소하는데 더욱더 열감을 조정하는 것 같죠. 허증에는 보하고 실증에는 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위를 많이 타고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고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는 증상이 있다면 이 경우는 음증이고 리증이면서 한증이고 허증 질환에 속합니다. 반면에 더워지면 심해지고 열감이 심한 피부질환이 있다면 이것은 양증이고 표증이고 열증이면서 실증입니다. 이 두 경우를 두고 보면 첫 번째 경우는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약으로 기운이 나게 하는 허증을 치료하는 처방을 해야 합니다. 바로 보약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경우는 찬약으로 열을 끄고 해독하는 처방을 해야 합니다. 치료약을 처방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경우에 보약을 쓰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이 진맥을 하고 설태를 보고 질문을 하면서 환자로부터 불편한 증상을 듣는 진찰 과정은 모두 이러한 구분을 위한 것입니다. 8강변증, 음양, 표리, 한열, 허실. 예를 들면 허증 환자는 맥이 약하고 얼굴은 창백하면서 혀에 가벼운
백태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실증 환자는 맥이 과도하게 흥분되어 있고 얼굴은 붉고 혀는 황태가 보입니다. 한의사들이 망문문절, 즉 보고, 듣고, 묻고, 진맥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찰하는 것은 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재와 처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보약은 체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약을 복용할 때 몸에 좋다는 약재들도 증상과 체질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도 보기 힘들고 반대로 증상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가 약한 몸이 찬 소음인에게 소양인 보약을 처방하면 소화가 안 되고 설사랍니다. 만약 열이 많은 소양인에게 소음인 보약을 처방하면 몸에 열감이 심해지고 피부질환이나 두통이 생깁니다. 표를 하나 볼까요? 소음인은 몸이 차고 냉하고 소화하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인삼, 홍삼, 황기, 당귀, 백출, 건강, 육개 등이 잘 맞습니다. 소양인은 몸에 열이 많고 비뇨 생식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숙지황, 생지황, 구기자, 산수유, 복분자 등이 좋습니다. 태음인은 비만하고 땀이 많고 심폐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녹용, 오미자, 맹문동, 사삼, 갈근 등이 좋습니다. 태양인은 비율이 적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들어간 처방을 소양인이나 태음인이 복용하면 두통이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숙주황이 포함된 쌍화탕이나 생주황즙이 포함된 경옥고를 보약이라고 해서 소음인이 복용하면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경옥고에는 인삼과 꿀이 들어가 있어서 소양인이 복용하면 간혹 산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태음인의 폐를 강화시키는 맹문동도 소음인이 복용하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홈쇼핑을 틀기만 하면 흑염소가 나옵니다. 그러나 흑염소는 냉증이 있는 소음인에게 잘 맞는 식품입니다. 열체질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흑염소가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서도 보약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기어증이나 양어증이 있을 때와 혈어증이나 음어증이 있을 때를 구분해서 처방해야 합니다. 기어증에 보열제를 쓰면 소화가 안 되며 기운이 더 떨어지기도 하고 혈어증이나 음어증에 기를 보하는 기어증 약을 쓰면 허열이 뜨기도 합니다. 간혹 기어증이나 혈어증의 증상들이 섞여 있을 때는 약재들도 함께 처방하기도 합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처방 중에 쌍화탕이나 십전대부탕은 기혈을 동시에 보하는 처방입니다. 표를 하나 볼까요? 기어증이나 양어증은 목소리에 힘이 없고 기운이 약하며 몸이 차고 냉감이 있습니다. 이때는 인삼, 황기, 부자, 육개, 건강이 좋습니다. 혈어증이나 음어증은 빈혈이 심하고 얼굴이 붉고 상기가 되고 열감이 있습니다. 이때는 당귀, 숙지황, 작약, 지모, 황백이 좋습니다. 보하는 약재라고 해서 무작정 섞어 먹으면 안 됩니다. 본인은 학창시절 본과 1학년 때 본초학을 처음 배우고 나서 몸이 좀 피곤했던지 보약을 좀 직접 만들어 먹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본초학에서 배웠던 보하는 약재 약 20여 가지를 무작정 섞어서 달여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여 먹은 첫날 가슴이 너무 아파서 가슴을 움켜쥐고 잠을 깼습니다. 아마도 위산역류로 인해서 가슴탐 증상이 생겼던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보면 무척 귀한 효능이 있는 약재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섞어서 궁합도 맞지 않았고 또 섞어 놓으니 위장장애와 흉통으로 전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증상과 체질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홍삼도 아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주위에 보면 홍삼을 많이 먹습니다. 홍삼은 거의 아침, 점심, 저녁 밥처럼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홍삼이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니 홍삼을 먹어야 할 때와 먹으면 안 되는 때가 구분 가능해질 것입니다. 홍삼은 인삼을 쪄서 말리기를 반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종의 보약에 속합니다. 당연히 허증에 써야 합니다. 인삼이 기어증이 좋다면 홍삼은 쪄서 말린 것으로 기어증과 혈어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삼은 인삼을 주 원료로 만든 것으로 인삼이 맞는 체질과 병증에 홍삼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이 나거나
목이 붓고 아픈 열감기, 목감기에는 홍삼을 복용하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또한 얼굴이 붉고 눈동자가 노랗고 충혈이 잘 되는 사람들도 홍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또한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가 뭉치는 경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땀이 많고 성격이 급하면서 ADHD와 같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산만한 경우는 홍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모두 실증에 속하기 때문에 홍삼과 같은 보약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약이라고 해서 무작정 몸에 좋고 누구나 먹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허죽보, 보약은 허증에 처방합니다. 보약을 처방해야 하는 경우는 따로 있고 증상이나 체질에 따라서 보약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좋은 보약이라면 효과적인 보약이 아닙니다. 보약도 잘못 먹으면 병이 날 수 있습니다.